두 눈 크게 뜨시고요. 귀도 쫑긋 하시고 지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암탉 말고 암말 말고 고 퓨처 강의해 주실 유지연 이다님 뜨거운 박수 환호로 모셔보겠습니다. 유지연 이다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브레싱의 유지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 경험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자, 제가 공유하고 어,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서 실용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에서부터 청소년, 직장인, 시니어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인터내셔널 미션 뮤직 스쿨의 비전이 있어서 아들을 중학교 때 뉴질랜드와 캐나다를 거쳐서 미국 유학까지 보낸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용음악학원 2호점을 확장하게 되었고, 이어서 음악 개인 연습실과 공연장 렌트 사업까지 확장해 나아갔습니다. 주중에는 학원의 일을, 주말에는 남편의 선교 사역을 함께 도우면서 쉬는 날 없이 새벽까지 바쁜 일정들을 쉬지 않고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2023년 12월 7일,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이날은 제가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은 날입니다. 당시 저는 조직 검사 결과 6.5cm의 암 크기와 겨드랑이 림프 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암과 수술 방사선 일정이 잡혔고 긴 시간의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하니 그때부터 실감 나기 시작했습니다. 항암이 시작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나니까 머리가 우수수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안은 30여 군데의 구내염으로 먹을 수가 없었고 손발은 까맣게 변해갔고 손톱은 염증으로 골마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발진과 항암제를 맞은 팔에는 화상을 입은 것처럼 짓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담당 교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모든 부작용을 다 겪을 수 있느냐며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면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과연 제가 이 치료를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항암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대학 동기 언니가 있는데요. 저를 찾아와서 기도해 주면서 헬스팩을 전해주고 갔습니다. 암 환자인 저로서는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도 잠시 헬스팩이 뭔지 유선화라는 회사가 무엇인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세포재생이라는 말과 세포 전문 과학기업, 또 독성이 없음, 영양제 세계 1위라는 말은 암 환자의 저에게는 정말 희망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4년 1월 2일 저는 헬스팩 한 통으로 유사나와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암을 시작하면서 유사나의 전 제품을 섭취하면서 지금의 서경희 스폰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항암으로 음식 섭취가 힘든 저에게 유트리밀은 밥이 되었고 헬스팩은 보약이 되었습니다. 유산화 제품을 유산화 제품을 제가 먹으면서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던 구내염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얼굴 발진도 셀라비브 케어로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얼굴에 제가 이 프라임을 먹고 바르기 시작하면서 얼굴이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호중구 수치, 백혈구 수치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체력이 조금씩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또 피로감도 줄어들면서 점점 활력을 되찾게 되면서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정말 정신적인 안정감이었습니다. 암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을 때 이 정신적인 안정감은 저에게 엄청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몸이 점점 좋아지는 과정에서 또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몸과 마음이 함께 회복되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 4월 8일 6차 항암 이후에 6.5cm 암에서 2.7cm로 암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겨드랑이에 림프 전이가 되어 있었는데요. 암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절제 수술에서 부분절제로 바뀌게 되면서 보건수술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한 달 후에 CT MRI 결과 담당 교수님께서 너무 관리를 잘했다고 하시면서 완전간해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기뻤고, 그러다 보니 이 유산의 제품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환우들을 바라봤을 때 나의 경험을 너무나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통장을 보니 매주 수당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잔액을 보니 한 100만 원 정도가 들어와 있었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통장을 나눔과 선교를 하는 통장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학원에서는 25년 동안 NGO 단체를 통해서 세계 기아 아동을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학원에서 세계 아동 후원과 보육원 아동들을 위해서 콘서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통장에 돈이 많이 쌓이게 되면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저의 삶은 덤으로 주어진 삶입니다. 쌓이는 주급을 보면서 꿈이 생겼습니다. 학연을 통한 비전에서 유산화를 통한 비전으로 지경을 넓히게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항암 중이지만 암 탓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하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2024년 7월 5일 드디어 20회의 방사선 치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면서 응원해 주셨던 스폰서님들은 축하해 주셨고 시스템을 밀착할 수 있도록 권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서경희 스폰서님 둘이서였는데 김설아 스폰서님과 이신혜 스폰서님 또 다른 리더님들을 모시고 오셔서 함께 배우면서 왜 유산화를 먹어야 하는지 영양 공부를 하게 되었고 또 보상 플랜까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셀 미팅에서 홈 미팅, 줌 미팅, 본사 로컬, 팀 미드 애프터, 비전 세미나 고피처까지 다양한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스폰서님들은 안내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표적 항암 치료를 병행하면서 시스템을 참석하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암 환자가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지만 자연스럽게 암 환우들은 저에게 긍정적이고 활력 있는 모습을 보고 궁금해했고 저의 경험을 암 환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암 환자로부터 먹을 수 있도록 안전한 유산화 제품을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암 환우 대상으로 제가 제품을 전하면서 암 환우들을 병원 일정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환우들이 항암 일정과 수술, 방사선 일정, 또 위로의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수술 전에는 몸보신이 되는 음식들을 대접하면서 헬스팩도 함께 챙겨드렸습니다. 수술 당일에는 기도문 카톡을 보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환우에게 위로를 해주었고 변비로 힘들어하는 환우에게는 화이버즈를 소개했습니다. 항암으로 음식을 못 드시는 암환우 독거 어르신에게는 그들의 집을 방문해서 유투리밀과 헬스팩을 안내해 드리고 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암환우 대상으로 나의 체험은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스폰서님께서 퓨처빌드 조전을 보는 것이 어떠냐고 스폰서님들이 권유해주는 말에 저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그냥 해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항암치료 병행과 학원 수업을 하면서 퓨처를 가기 위해서 매일 미팅을 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보자는 마음으로 명단을 작성하고 마음을 먹으니 소개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체력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미팅 전에 명단을 작성하고 미팅 전 해야 할 일들을 꼼꼼히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단 작성 후에 미팅 전 제가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밝은 목소리로 통화를 하기입니다. 사실 암환우들은 처한 상황들을 혼란스럽고 우울하고 또 불안한 마음들이 들기 때문에 밝고 긍정적인 말과 행동이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식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영양은 어떻게 챙기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의 약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왜 영양이 중요한지 또 왜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지 이런 사전에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미팅 약속을 잡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는 스폰서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미팅을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스폰서님이 미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스폰서님께 배운 대로 호일러의 법칙을 적용해서
미팅의 성공 확률을 높여갔습니다. 네 번째로 스폰서님과 밀착 상담하기입니다. 제가 유산화 사업을 배우는 중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는지 또 누구를 만날 것인지 스폰서님이 매일 밀착 상담을 하면서 방향을 잡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시스템 참여입니다. 제가 셀 미팅, 홈 미팅을 통해서 배우지만 고퓨처 시스템과 본서 로컬에 참석하면서 형제 라인 분들의 다양한 스토리를 듣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듣는 강의는 집중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채워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출근샷과 사업 미팅, 시스템 참여, 다이어리 쓰기, 미팅 사진 찍기 등 매일 유산화 습관을 가져가면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치료 중인 저를 배려해서 모든 미팅은 스폰서님과 동행했고 현장 미팅을 배우면서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고개로 하기입니다. 저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유산화를 전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저의 이야기를 하면서 건강이 소중함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학원에 아이를 데리러 온 학부모님에게는 기다리는 동안 볼 수 있도록 유리 테이블 위에 유산화 전자제를 두어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작년 2024년 킥오프 행사 때는 밴드 합주 수업을 공연 수업으로 전환해서 윤대원 밴드 프로모션에 자연스럽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해서 유산화를 알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하면서 저는 퓨처의 도전에 나아갔습니다. 다음은 제가 퓨처 사주 도전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의 퓨처 사주 도전기의 1주차는 파트너의 PPPS를 도전하면서 명단을 찾으며 시작되었습니다. 꾸준하게 전달한 결과였는지 미팅 후 제가 소개했던 결혼하게 된 신랑 신부 제자에게 해독과 함께 헬라체를 전하고 도전해 보기로 하면서 1주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주가 마무리되었다고 스폰서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2주도 화이팅을 외쳤습니다. 2주에는 시니어 밴드의 드러머로 활동하고 계시던 권사님께서 우연히 저의 투병 중인 이야기를 듣고 학원을 찾아오셨어요.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면서 봉투를 전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투병 이야기를 하면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권사님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폰서님께 SOS를 보냈습니다. 스폰서님의 앞에 미팅을 끝내고서 이동하겠다 하시면서 늦은 시간에 학원에서 미팅이 이루어졌습니다. 2주차를 감사하게 권사님이 마음이 열렸고 또 그 자리에서 3BC가 오픈되면서 2주차가 감사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주차까지는 어떻게 올 수 있었는데 3주차를 정말 고민하던 중에 제 여동생도 5년 전에 항암 부작용으로 일형 당뇨를 앓고 있었습니다. 제 여동생은 유방암 사기였습니다. 자궁암 사기였습니다. 어, 4번의 전이가 있었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항암 부작용으로 일형 당뇨를 앓게 되었어요. 저와 동생은 함께 유산화 제품을 먹고 있었는데요. 항암 중인데도 활력 있게 유산화 사업을 하고 있는 언니의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열지 못한 PPPS를 아들 미래를 위해서 PPPS를 선물로 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들 이름으로 3BC를 열고 또 PPPS 명단을 찾아가면서 3주차도 너무나도 감사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신규 미팅뿐만 아니라 그동안 한두 개씩 먹고 있는 BC 회원들에게 바로 연락을 했어요. 밑에서 올라오는 점수들을 하나로 환산해서 캡처해 보내주면서 100포인트를 유지하도록 안내하면서 꺼져 있는 BC의 불들을 하나씩 하나씩 켜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 4주차는 정말 막막했어요. 이제 다 왔으니 조금만 더 힘내보라고 스폰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무리는 어치버를 해보는 것이 어쩌냐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는 어치버가 뭔지를 잘 알 수가 없었어요. 다시 보상 플레이를 보니까 이 점수가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당을 펼쳐서 또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 시니어 밴드 스트링 건반을 맡고 계시는 70대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루 종일 운전을 하시는 개인 택배를 하시는 분이신데요. 그 다음날 레슨이 끝나고 제 얘기를 하면서
건강하셔서 오랫동안 함께 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어르신의 해독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권했어요. 그랬더니 스폰서님과 그 다음날 미팅을 잡게 되었고 또 양자기로 건강 체크를 해드리면서 500팩을 오픈하게 되면서 퓨처 빌더를 찍고 3주차 조카 PPPS 명단을 완성하면서 어치보로 4주차를 무사히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사진을 보니까 정말 너무 열심히 뛰었더라고요. 신규 미팅에서 스폰서님들을 번갈아 가며 동행해 주셨고, 또 신규 가입이 익숙하지 않았는데도 스폰서님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몸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원에서만 있던 저는 여러 곳을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양, 분당, 성남, 군포, 마곡, 일산, 광명, 가평, 양평 여러 가지 지역을 오가면서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미팅을 했을 때는 3개의 도시 6건의 미팅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9건의 미팅을 한 적도 있어요. 지금 현재는 고개를 하는 중이잖아요, 제가. 근데 인간이 할 수 있겠더라고요. 9건의 미팅도 가능하더라고요. 암 환자여서 나는 할 수 없어라는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암 탓 말고 도전을 하게 되니 너무도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되면서 내가 암 환자임을 잊고 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고퓨처로 제가 성장을 하면서 고퓨처의 시스템에서 강조하고 있는 고개러를 통해서 두려움이 극복되었고 멘토님들의 피드백과 형제 라인의 리더들과의 사업의 경험들을 나누면서 전효애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로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유사나에서 나의 포지션을 찾아갔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며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고피처에서 3주 연속 MVP를 받게 되었고 이어서 전체 1등을 하면 수료를 하면서 저는 고피처에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마지막에 12번의 표적 항암을 함께 모든 호전 치료를 마치게 되면서 종양내과 교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은 종양내과에는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감격스러운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1년이 넘는 힘든 항암 치료 과정을 정말 이겨낸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12월 20일 날 금요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이 날이?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든 항암 치료를 마치고 모자 가보를 제가 벗고 건강한 모습으로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유산나 어워드 나이트 무대에 서게 되었어요. 이날 제가 이 주간에 제가 가발을 벗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위해서 제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으면서 아, 유산나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제가 항암을 마치고 유산나의 사업을 하면서 가장 기뻤었던 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누구에도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아본 적이 없고 축하를 받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때 제가 결심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긴 항암과 유산나를 병행하면서 제가 경험한 유산나는 단순히 건강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암 치료를 하면서 경제적인 기회까지 열어주는 매력적인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큰 의미는 이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산화 사업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위축되지 않고 더욱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힘든 항암 치료 과정을 유산화 제품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면서 이 사업은 내가 해야 하는 사업이며 나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기도합니다. 유산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보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이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 속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산화가 준 저의 선물이 있습니다. 2024년을 잘 견뎌낸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유산화 패밀리 제주 인센티브입니다. 제가 유산화에서 가는 첫 여행이에요. 너무 기대가 되고 스폰서님들이
너무 말씀을 해주시는데 또 많은 그 리더분들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기대가 너무 많이 되고 이 여행은 저의 남편과 또 저의 긴 그 암 투병을 옆에서 지켜봐준 남편과 또 여동생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유산하에서 보내준 첫 여행인 만큼 저는 아직도 너무나도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이제 저는 암 환자이지만 암탄 말고 암만 말고 제가 그 다음 단계인 골드를 도전하려고 합니다. 골드를 향해 고개러하려고 합니다. 아, 저와 여러분의 도전도 응원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앞으로 도전할 고개러의 길들을 지켜봐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 일전 리더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 강의 끝나기 전에요. 네, 질문을 좀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괜찮을까요? 네. 요즘에 지금 저희 RTS 하고 있는데 아침마다 또 밝은 또 사진을 늘 올려주시잖아요. 지금 네. 거의 고개려의 여왕처럼 지금 그냥 막 달리고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하고 계신지 좀 팁이 있다면 여기서 조금 공유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제가 고개란 사진을 짧게 올렸어요. 보이나요? 저의 뚜벅이 사진. 네, 보입니다. 네. 어, 아침마다 이런 제가 서프를 들고 다니는데 제가 들리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실, 그리고 동네 미장원, 또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단거리였던 슈퍼, 그리고 또 부동산, 막 이렇게 들리는데요. 제가 매일 그들과 만나서 인사를 드리면서 제 명함을 나눠드리고 또 제가 빌려드린 책들을 수거를 하기도 합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두고 제가 활동만사를 빌려드리거든요. 활동만사는 유산화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빌려드리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활동만사를 일단 빌려드리고 일주일에 제가 찾으러 오겠습니다 하고 또 자연스럽게 미팅을 잡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활동만사를 읽어보고 포도시 추출물이 뭐야? 그러면은 제가 포도시 추출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어느 정도 읽었는지를 확인해요. 다 읽으셨나요?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찾아가게 되면은 다 못 읽었다고 하면 그 다음 주에 또 다시 미팅이 잡혀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읽으신 분들은 제가 책을 수거해 오고 그렇지 않은 분에게 또 다시 책을 빌려드리면서 일주일에 연장을 하면서 미팅을 또 잡기 시작합니다. 스폰서님께서 다행히 저에게 혈통만사 책을 5권을 음, 사시도록 하셔가지고 제가 5권을 구매해서 그 책을 돌려요.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는 요양병원에도 들려서 혈통 면사를 비치해 놨어요. 거기에 있는 관계자분들, 대표님과 또 요양사들에게 돌아다니면서 혈통 만사를 들려드리면서 그 책을 또 수고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그들에게 이제 피드백을 받기도 합니다. 이 책이 어떻게 읽으셨어요? 어떤 거에 이게 마음이 와 닿나요? 그러면 이제 각종 사례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그거를 하면서 같이 이제 미팅 사진을 찍을 수 있으신 분들은 찍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찍지 않고 미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저의 목표는 저는 고퓨처를 2번을 하고 지금 고서밋을 이제 3번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미팅샷 RTS는 토요일까지 하지만은 고퓨처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쉬지 않고 해요. 쉬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작년 고퓨처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한 번도 고개를 하지 않은 날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작년 7월, 8월부터 계속 지금까지는 고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 사람들을 새롭게 만나고 저의 목표는 5명에게 명함을 주고 한 명의 새로운 신규 미팅을 하는 게 저의 매일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심층 상담을 주일날 제가 스폰서님과 같이 하면서 월화수목금토일 만날 사람들을 이제 대충 말씀을 드려요. 처음에는 스폰서님이 함께 동행을 하셨는데 이제는 저를 혼자 하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과연 나 혼자 할 수 있을까 하는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냥 하라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매일 미팅 사진을 찍고 또 미션을 올리는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번거로웠었는데, 이게 나에게는 어떤 장치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매일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유산화를 전할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디를 가든지 여행을 가던 헬스장을 가던 항상 이 툴 가방과 이 서플책을 항상 들고 다녀요. 차에 싣고 다니던지 아니면 걸어 다닐 때는 어깨에 메고 다니던지 항상 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언제든지 사람들에게 제 명함을 전할 수 있고, 제가 이거를 한 100개 정도 만들었거든요. 이 스폰서님이 만들어주신 명함이에요. 명함에다가 립밤하고 요거를 이렇게 챙겨서 항상, 어, 매일 5개씩은 제가 가방에 넣고 다녀요. 이거를 5명에게 꼭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5명에게 명함을 주고, 또 립밤을 선물해주고, 또 전단지를 주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음식점에 같은 데 가면은 전단지를 한 5장이나 6장 아니면 10장 정도를 가지고 가서 여기에도 둬도 되느냐고 이제 물어보게 되면은 흔쾌히 허락을 하면 거기다 두고 오는 일도 있고, 가장 이제 요 근래에는 동네 미장원 저랑 한 10년 정도 관계를 맺고 있었던 미장원 그 원장님께 배려를 해서 에브리데이랑 혈통만사 또 이제 각종 전단지, 새로 나온 전단지들을 비치해 놓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앉아 있으면은 새로운 손님들이 계속 오게 되어서 저랑 대화를 나누면서 수요일은 거의 미장원에 앉아 있는 일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수요일 날은 오후에는 오전 미팅을 끝내고 미장원에 앉아 있으면 새로운 손님들이 계속 올 때마다 그분들과 대응을 하고 또 미장 원장님이 혼자 하시거든요. 일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머리를 감겨드리는 일도 하고 어떤 때 쓰레기통도 버려주고 머리카락도 이렇게 빗어 그 청소해주면서 손님들이 오는 사람들을 대응을 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또 양자기 체크를 해주는 일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거의 동네 분들과 편하게 제가 그래서 제 동네 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저기 음악학원 원장은 유방암이래. 다 알고 음, 있어요. 음, 그래서 저만 보면은 사람들이 다 물어보세요. 괜찮으냐고. 그러니까 음, 그런 반응들이 저에게는 사람들이 저에게 가까이 오게 하는 동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산화를 전하게 됐고, 어떻게 해서 근데 얼굴이 이렇게 좋아요?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활기 있어 보여요? 라고 하면은 제가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이 명함을 드리면서 이 제품을 먹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선물로 이제 드리면서 이제 얘기를 트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고개려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또 하나는 매일 스폰서님과 제가 전화 신청 상담을 하는 일이에요. 스폰서 매일 미팅을 하다 보니까 5분 상담이 아니라 저는 보통 30분에서 40분, 길게는 1시간을 할 때가 더 많아요. 어제도 거의 한 40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미팅을 하다 보니까 스폰서님과 해야 할 얘기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물어볼 얘기도 되게 많고. 근데 내가 이 시스템에서 고퓨처와 또 서밋을 들어가면서 내가 했었던 일 중에 매일 해야 하는 일들이 이제는 한 3번의 이 그 시스템에 참석을 하면서 몸에 그냥 배어버린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월요일 날 제가 미팅이 됐어요. 수요일 날 취소가 됐어요. 제가 수요일 날 학원을 쉬거든요. 그날은 정말 마음껏 편하게 미팅을 할 수 있는 날인데 아침 미팅부터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울한 거예요. 처음 알았어요. 제가 미팅을 안 하면 우울하다는 걸. 그래서 너무 기분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매일 나갔던 걸 나가지 않으니까 기분이 묘해서 이상하다. 그래서 동생한테 전화가 왔는데 언니 오늘 뭐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 지금 언니 목소리가 되게 안 좋은데 이상하게 우울하네? 그랬더니 왜 우울한데? 미팅이 캔슬이 됐어. 그랬더니 왜 미팅이 캔슬했는데 우울해? 근데 나도 모르겠는데 미팅이 캔슬이 되니까 우울한 것 같아. 그런데 잠시 후에 그 3분에 있는 그 리더님으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저보고 다시 오라는 거예요. 일정이 바뀌어서 미팅을 오셔도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그때 기쁜 마음으로 그 사모님이 이사를 가셨는데 제가 그 강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제가 병문안을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병문안도 해드리고 그 손주 유치원에 픽업도 제가 해드리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분의 감동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에 대한 마음이 미팅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유치원 픽업하고 강아지 병문안 가는 것까지도 제가 차로 막 옮겨서 막 30분 거리 되는 곳이었거든요. 옮겨서 그들을 픽업을 하는 것도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렇게 미팅을 하고 하루하루를 계속 가다 보니까 아, 내가 몸에 완전히 이게 배어 있구나, 고개를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미팅을 안 하면은 약간 우울감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우울증인가 좀 진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일 정도로 됐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항암 중에 먹고 있었던 전 제품을 지금도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건강해졌으니까 이 제품을 좀 뭐 글루코사민이나 뭐 이런 건 좀 안 먹어볼까라고 생각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용기가 나지 않아요. 음, 유산화의 전 제품을 하루라도 안 먹는 거에 대한 용기가 아직은 안 나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내가 너무나도 강력한 그 에너지를 얻었고 활력을 얻었기 때문에 혹시 안 먹으면 이게 무슨 일이 생길까라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어서 그게 이제 예, 상담하고 싶은 서포선님과 상담하고 싶은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유전이더님, 네, 질문을 조금 바꿔서, 네, 요걸 마무리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 유전이더님은 암을 이미 겪고 계셨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 다 있고 계시잖아요. 요거를 좀 먹고 싶어 하는데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분들에게 확신 있게 먹을 수 있는 딱 그 한마디로 정의해 주신다면 어떻게 권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은 엄청 공부하고 먹은 케이스거든요, 유산화를. 누구한테 들어서 이거보다도 일단 본인이 한 30분만 시간을 투자해서 유산화에 대한 제품에 대한 공부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신이 들면은 이 제품에 대한 확신이 들면 안 먹을 수가 없게 되어요. 또 음, 먹으면서 본인이 느끼는 그 느낌이 그암 환자가 느끼는 느낌은 과 정상인과 느끼는 느낌은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암 환자는 정말 그 기분도 안 좋지만 우울감과 그 다운되는 느낌과 굉장히 그 무력감이 있어요. 그 무력감에서부터 해방되는 느낌을 저는 한 일주일 먹고 받았던 것 같아요. 음, 2차 항암 때부터 그 느낌을. 그래서 지금까지 그 느낌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남들은 독감에 걸린다고 해도 저는 독감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독감 환자랑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역력이 회복될 정도로 그렇게 활력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30분만 내가 집중해서 유산화 공부를 해본다면은 확신을 가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이 모든 이야기가 암 한우를 떠나서 그냥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우리 유전 리더님 더 멋지게 성장하시라고 저희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전 리더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에 더 좋은 소식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요, 너무 여러분들 좋으셨죠? 네, 메모도 하시고, 또 집중해서 듣기도 하시고, 또 공유도 막 해드리고 싶으실 텐데요. 또 이 시간에 우리 위드팀, 네, 우리 대표님이신 우리 양미경 스포너님과 함께 오늘 줌 미팅 또 마무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즈큐티브 투스타 다이먼드 디렉터 양미경 스포너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드 리더님들. 네, 오늘 정말 너무 귀한 그런 강의 잘 들으셨죠? 예, 여러분들은 유지연 리더님 강의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저는 그냥
동질감? 그런, 그런 느낌, 그렇게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이제 유디언 리더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많은 팁도 얻으시고, 이렇게 암 환우들을 이제 어떻게 케어하고 뭐 이런 것들을 방법을 배우셨을 텐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유산을 만난 게 정말 축복의 그런, 행운의 기회? 예, 다 그런 기회를 만나신 것 같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는 정말 느끼지 못하고 잃고 나면 그 소중함을 느끼는 것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건강이래요. 물론 뭐 우리 뭐 물질적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잃고 나면 이제 이거 너무 소중했어 이제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건강이라고 합니다. 내가 건강했을 때는 잘 못 느껴요. 아마 유지연 이사님도 그쵸, 이제 진단받고, 어쨌든 그 전까지는 이 건강에 대해서 막 내가 어떻게 지켜야 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내가 딱 그걸 잃고 나니까, 이게 너무 소중하구나. 이거를 그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사실은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게 건강이잖아요. 그쵸? 한번, 아프고 나면 회복은 우리의 원래의 건강했었던 그 100으로는 절대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유산을 만난 건, 우리가 먼저 만났지만, 저는 이제 항상 신앙에 비교를 하거든요. 신앙이 이제 우리가 만났지만, 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이제 전하는, 어쨌든, 이제 아닌 분도 여기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근데 교회 다닌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복음을 또 이제, 어쨌든, 신앙을 갖게 됐고, 또 다른 사람한테 내 이 복음을 전하고 싶듯이, 내가 건강해지면, 다른 사람한테 건강을 전달하고 싶은 게 그 마음이잖아요. 아마 그 유지연 리더님은 내가 가장 소중한 거를 정말 잃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뭐 목표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내가 사명처럼 그냥 전달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소중한 걸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서플 책을 갖고 다니고 어디든지 그냥 내가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쨌든 다 건강해지지 않으셨나요? 유사람 만나 다 건강해지셨죠? 네, 유사람 만나서 아픈 사람 있으세요?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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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가 같이 그렇게 건강해지셨듯이, 또 오늘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그 소중함을 또 다른 사람한테도 우리 같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리더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산화의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너무 귀한 강의, 또 다시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네. 영과 육과 그다음에 뭐죠? 정신과 모든 것을 건강한 우리 건강을 가지고 가는 우리 리더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애쓰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폰서님.